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에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사전 예고도 없이 나타나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월요일 긴급하게 꺼낸 이유는 인플레이션 논쟁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내 맘대로 선언하기 위해서입니다. 도대체 왜 이 사람이 갑자기 인플레이션 논쟁 더 이상은 무의미하다라고 주장하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이제는 무의미한 논쟁이다. 어쩌면 좀 과격한 발언일 수도 있고요. 과격한 제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적어도 3분기, 4분기부터는 인플레이션 논쟁 증시의 악재도 아니고 아무런 재료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호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7월 말 반등이 나왔어요. 크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베어마켓 랠리를 주장을 하고요. 심지어 토요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것도 곧 끝난다. 그래서 3600 S&P 500 인덱스 3600으로 바로 꼬라박는다.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불안하죠. 왜? 언제 또 이미 사람 잔뜩 겁을 먹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놀랐기 때문에 이제 소뚜껑만 봐도 깜짝깜짝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했지만 불안한 시장, 이게 왜 이렇게 불안하느냐? 예, 인플레이션이 쉽게 진정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혔지만 물가가 확실하게 잡힌다는 증거가 없으면 금리 인상은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제가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에 이미 멤버십 게시판뿐만 아니라 일반 게시판에도 올렸던 글입니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붉은색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향후 몇 개월 동안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2%로 돌아가는 것을 일관되게,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일관되게 하락하고 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찾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성승미소 당신이 인플레이션 논쟁 이제 끝이야 라고 선언한 건 파월 의장이 알고 있는 아니면 기다리고 있는 확실한 증거를 찾았냐? 예, 확실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웬걸 금요일 밤에 미국 경제지표 중요한 게 하나 더 발표됐죠? 예, PCE 물가지수입니다. 그런데 3월 말 플러스 6.6%를 기록한 이후 4월, 5월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발표된 PCE 물가지수 다시 6.8%로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3월 말에 기록했던 40년 만의 최대폭을 갈아치운 것이죠. 야, 이렇게 아직도 물가가 높게 나오는데 무슨 상승미소 당신 이상한 소리야. 너 정말 증거 있어? 예, 증거 없이 제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방송을 하지 않는 거 잘 알고 계시리라. 알게 계시죠? 말도 헷갈리네. 물가가 내려가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 이게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입니다. 기자회견에서 그런 지표가 나온다면 슬로우 더 페이스 하겠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겠다. 이러면서 증시가 일주일 그냥 목요일, 금요일까지 올라갔던 것이죠. 그런데 파월 의장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물가지수를 산정하는 비밀을 알면 그 확실한 증거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물가 상승률은 알아서 안정된다는 겁니다. 즉 9월 이후 늦어도 10월부터는 물가 상승률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안정될 것이다. 왜? 예,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림 예를 들어봤습니다. 2020년 1월에 물가 지수를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후 2021년 1월에 물가 지수를 보니까 200이 됐고요. 다시 2022년 1월
물가지수를 재니까 250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2021년 1월 물가지수는 전년도 1월에 100보다 2배가 올랐으니 물가상승률이 100%라고 나오겠죠. 그렇다면 두 번째 1년이 지난 후 2022년 1월에 물가지수를 재니까 250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2022년 1월에 발표하게 된 물가상승률은 150%입니까? 25% 상승한 겁니까? 2020년 1월에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물가상승률이 250이니 150%가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2022년 1월 250을 기록한 물가지수, 물가상승률은 150%가 아닙니다. 25%입니다. 2020년 1월에 비해서 저렇게 올랐지만 상승률은 전년도의 100%가 아닌 25%로 확실하게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물가지수를 선정하는 비밀입니다. 물가지수는 YOY 항상 1년 전과 비교합니다. 그러므로 2022년 1월 물가지수가 250이었으면 물가상승률은 150이라고 하지 않고요. 2021년 1월에 200과 비교해서 25% 상승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물가지수는 항상 매번 이렇게 1년 전만 비교하기 때문에 한 번 올라간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도 우리는 물가 상승이 완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적응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번 오른 가격은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올랐다고 얘기하지 않고 일정 시점을 지나면 적응하면서 상승률이 완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런 이유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100, 200 기하급수로 늘지 않도록 중앙은행, 페드,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금리 정책을 가지고 나오는데 금리 정책으로 가격을 떨어뜨리려는 게 아니라 뭐다? 가격 상승률의 상승폭을 1년 전에 비해서만 완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게 화폐 가치, 페드의 입장에서는 달러 가치의 안정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어느 정도 안정만 되어버리면 물가 상승률은 거의 다 잡혔다라고 표현해도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페드의 진짜 의도 물가 잡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은 화폐 가치, 달러 가치의 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맨 왼쪽 그림은 달러화 인덱스가 지난 82년 볼커 의장이 20% 넘게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130이었고 2003년까지 나스닥 버블을 해소하는 과정에서도 달러 가치가 올라갔을 때 그게 고점이 115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달러화 인덱스는 109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죠. 저 지울기만 본다 하더라도 달러화 인덱스 고점은 점점 낮아지는데 왜? 부채가 저렇게 많이 늘었기 때문에. 부채가 많이 늘었고 그로 인해서 기준금리 수준도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달러 가치의 상승률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달러화 가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장은 증시에서 환호하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완화의 신호로 이를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헷갈리시죠? 이거 옆에서 앉혀서 진짜 숫자를 쓰고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냥 라면 가격으로 좀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그냥 김치찌개라고 하시죠. 한국인이 좋아하는 김치찌개가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랐다. 인상률이 100%입니다. 근데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오면 인상률이 20%가 되죠. 5,000원 기준으로 하면 저게 140%인데 10,000원 기준에서 20%입니다. 그리고 12,000원에서 13,000원, 1,000원이 오르면 얼마죠? 10%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5,000원이 10,000원, 20,000원, 40,000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오를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만약에 그런 나라 있다? 있습니다. 짐바브웨 같은 나라. 어떻게?
화폐 가치가 쓰레기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페드가 금리를 인상해서 막으려고 하는 건 물가이지만 결국 저렇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한 것이고 그게 표면의 물가 인상이라는 건데 페드의 노력은 가격을 5,000원, 원래 5,000원으로 김치찌개를 되돌리는 게 아닙니다. 12,000원에서 10,000원으로 되돌리는 게 아니라 인상률만 12,000원에서 13,000원, 12,500원 이런 식으로 인상률만 조정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오른 만큼 가격이 올라버리면 오르는 기울기, 가격 상승률은 많이 오른 시점부터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시간이 지나면 보기 싫어도 화폐 가치, 달러와 가치만 안정이 되어버리면 물가는 알아서 그냥 상승률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왜? 인간은 5,000원짜리 10,000원, 12,000원, 13,000원 가서 5,000원으로 되돌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13,000원에 적응하면서 살면서 가격을 망각하는 겁니다. 그게 신용화폐 시스템이에요. 신용화폐 시스템은 돈이 늘어야 경제가 유지되는 것이고 돈이 는다는 것은 부채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부채의 증가하는 속도를 조절하는 게 페드고 이제 물가가 오른 시간이 충분히 지나버렸으니 가격은 알아서 진정이 될 것이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미국의 월별 CPI, 즉 인플레이션 레이트입니다. 가운데 박스 친 부분이 현재 구간, 작년 1년 전년 동기니까 2021년 7, 8, 9 구간입니다. 이미 상반기보다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빨간 테두리 위에 그 다음이 10월부터입니다. 10월부터는 이미 현재의 물가 수준처럼 급등해버린 거예요. 즉 3분기에는 크게 많이 오를 일도 없지만 만약에 오른다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작년 4분기에 원체 물가가 많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올해 4분기에 발표하는 1년 전 비교 물가는 알아서 낮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7월 말 8월 초 아직 오진 않았지만 미국 증시가 인플레이션 PC가 그렇게 높게 나와도 관심이 없었고 7월 15일인가요? CPI 6월 CPI가 9.2 나와도 아무런 반응을 안 한 것도 결국 이미 증시는 이를 눈치챘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이미 6월과 7월 물가 상승률 CPI 급등의 주범이 에너지 가격, 가솔린 가격이었죠. 가솔린 가격의 최근 3년간의 가격 추이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노란색 6월 CPI 발표 시에 1년 전과 비교하는 기울기고요. 7월 CPI는 8월 10일 날 발표되는데 그때의 작년 7월 시점과 현재 7월의 가솔린 가격의 기울기를 보시면 됩니다. 예. 이미 오른 가격에서 더 오르기에는 오를 수가 없죠. 한계가 있습니다. 왜? 페드가 눈을 뜨고 달러같이 지켜내려고 금리 인상하니까 알아서 돈이 빠져서 대출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방송에서 배어 막힌 랠리 아니고 강력한 랠리 하반기에 온다 이렇게 주장했던 이유 그게 물가 안정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가져왔던 게 블룸버그에서 제시했던 월별 물가 상승률 가운데 보이시죠? 8월 20, 그러니까 8월 달의 물가 상승률 9월 둘째 주 화요일에 발표합니다. 그때부터는 이미 월간이 0.1, 0.2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0.1이면 12 곱하면 1.2, 페드의 목표치 2% 아래예요. 저게 8월 달에 9월 10일 날 발표된 9월 10일경에 발표되면 9월 20일, 21일 FOMC, 9월 FOMC에서 상당히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블룸버그에서 저걸 가져오는 거지. 뜬금없이 8월, 9월에 저렇게 물가 상승이 낮아질 거라 추정하는 거 결국 이들도 시간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의 뜻,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그 여파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물가가 하락하려면 통화량 증가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7월 26일인가요? 그때 통화량 증가율 다시 발표했는데 5.90%, 6%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5.9, 6% 통화량 증가율이 아래로 내려왔을 때 과거 30년 사례를 보면은 82년 6월, 그 다음에 2003년, 2년 이랬네요. 이때는 뭐다? 예, 전부 다 금리를 인하하거나 또는
금리 인상을 중단했을 때입니다. 즉 통화량 증가율이 현재 7월 말 6월 달 기준으로 5.9인데요. 엊그제 금리 0.75% 올렸지 않습니까? 그게 다시 반영된다. 더 많이 빠져서 아예 페드가 금리 인상을 더 이상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CPI, PC가 오르는데 너 무슨 헛소리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펀드 스트랩 탐리 선생님이 강의했던 자료를 제가 좀 퍼왔습니다. 페드가 주목하는 여러 가지 지수 중에 CPI, PC, PPI는 레깅 데이터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레깅,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일정 고점을 넘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페드가 항상 실시간으로 코인시던트 주목하는 지수는 뭐냐? 유미시 서베이. 예, 지난주 금요일에 유미시간 대학 기대 인플레이션과 페드 서베이, 이걸 무척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7월 달에 기존 3.1에서 2.9로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실시간으로 이미 다 체크하고 있고 거기에 시간까지 도와준다? 걱정 말라. 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이미 의미 없는 논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시간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인플레이션 때문에 마음을 졸이거나 저것 때문에 폭락한다는 생각 접어두시고, 베어마켓 랠리든 저는 상승 랠리든 구체적으로 아무리 늦어도 10월에 발표할 CPI 지표는 2% 이내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하반기 증시 상승은 9월 말부터 시작할 수 있고요. 7월, 8월은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니 걱정 말고 좀 더 긍정적으로 증시를 대할 필요가 있다. 인플레이션 논쟁 더 이상 하지 말자. X표.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5,000원짜리가 10,000원이 되면 많이 올랐다 하지만 얼마 후에 11,000원이 되면 1,000원밖에 오르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지표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습니다. 물가는 영원히 상승합니다. 왜? 신용화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뭐냐? 일본처럼 절대 인구가 줄어버리면 물가가 오르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고 아직도 적극적으로 이민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물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게 오르길 기대할 뿐이고 페드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플레이션 논쟁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걱정 끝! 저는 일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